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은 3단계 통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 공전, 평화 교류, 그 다음에 평화 통일. 그런데 저는 한 15년 전부터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에서 안중근 운동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시고 따르고 배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것은 아니고 좀 의문을 갖게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3단계 이제 평화 통일을 한다는 것이죠. 평화 공전, 평화 교류, 그다음에 평화 통일인데 이 3단계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인 통할통자를 생각해내게 된 거거든요. 이 3단계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3단계 때문에 통일이 가로막힌다. 즉 말하면 통일이라는 것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조그마한 정당끼리도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통일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우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안중근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국회에서 서해전이 있었는데 그 서해전에서 처음으로 통할통자 남북통일을 제가 출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김대중 평화마라톤이랄지 또 안중근 운동하면서 남북 통일할 때 통자를 건의를 통해서 통할통으로 과감히 바꾸고 나서 이 통할통의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마지막 3단계인 두 나라를 평화적으로 한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저의 약 13년 전의 생각이 지금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북 통일운동을 남북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기 운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운동 그 다음에 통일부를 남북 교류 협력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김대중 평화 마라톤 할 때도 마라톤 무대에다가 통할통자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념품 모든 기념품 머그컵 기념 티셔츠 이런 곳에도 건의를 통을 없애고 통할통자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단계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도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평화통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의 일본 강점기가 지났는데 고박 2가 돼가지고 72년 동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 된 이유가 뭐냐?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남북 관계가 온탕냉탕을 갖다가 현재는 강경대치로 풀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풍선 전국에서도 역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 연말부터 그러니까 지난 작년부터 북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북쪽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70년 넘은 그 통일 기조를 바꿔 가지고 결국은 2개 국가를 선언하게 된 것이고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북쪽에서 휴전선에다가 무슨 독일 장벽처럼 장벽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풍선 전국에서 느낀 것도 분명히 남쪽에서 전단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쓰레기 풍선이 날라온 것인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원인이 제공된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낸 대북 전단을 먼저 말하지 못하고 일단 북이 남쪽으로 보낸 쓰레기 오물풍선을 먼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 가지고 문장으로 따지면 서너 문장 뒤에다가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도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슬쩍 갖다 붙이는 이런 비겁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경기도 도지사가 그걸 정면으로 대북 전단이 먼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경기도 도지사가 좀 뭔가 좀 화끈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두 나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걸 하면서 처음 변화 주는 것이 나라의 호칭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북은 남조선, 남한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면서 남쪽에서도 북을 지칭할 때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풀네임의 국가 명칭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러한 명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고유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운동을 함에 있어서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라고 했지만 그건 또 너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북쪽의 강경한 노선을 조금씩 다시 허물어 가지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는 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70년 넘게 두 국가를 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우선 그건 제껴놓고 다시 두 나라가 평화 공존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1단계하고 2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 공존하면서 평화 교류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3단계를 일단 전략적으로 내려놓고 1단계, 2단계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통일부가 매년 국민을 상대로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통일에 대해서 선호도가 매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대 꼭 무슨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비슷한데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은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는 통일을 선호도가 팍팍팍 떨어져 가지고 15%에서 18% 사이를 맴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현재처럼 평화가 공존하면서 교류해서 공동 번영하는 그런 쪽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통일 정책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계속 한 나라로 만드는 통일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어떤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소비자들이 전혀 관심 없는 물건을 이미 철진한 물건을 계속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들이 관심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관심 없는 물건을 이제 단종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최근에 그 좀 의미 있는 석학들이 참여하는 통일 세미나나 포럼을 이렇게 잠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는 가정 후에 남북 사람들이 잘 어울려 가지고 화합하는 이런 문제를 발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치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상상해서 발표한 걸 보고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오랫동안
교류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쪽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결혼하면 아파트는 어디에다가 사고 몇 평을 사고 자녀는 몇 명을 낳고 또 자녀는 키워서 결혼을 어떻게 시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계획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마치 아슬아슬해 가지고 풍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그런 낭만적 통일 운동을, 낭만적 통일 설계를 하는 걸 보면 역시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든다는 그 70년 넘은 통일 정책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할 통자 통일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현실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2단계 통일론, 1단계 평화 공전, 2단계 평화 교류 측면에서 결국은 통신이랄지 통행이랄지 통상이랄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남북 문제는 핵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신뢰 문제에 좌우된다. 그래서 신뢰가 핵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시간 때문에 좀 줄여서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러한 그 신뢰 구축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남과 북이 해야 될 일은 그런데 지금 남북 사이에 중매자가 없는 거가 큰 문제다. 남과 북이 강대강 대치를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적으로. 남과 북이 풍선으로 서로 무슨 표현의 자유 시합하듯이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남북에 공정하게 제3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중재자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남북 간의 핫라인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재외동포들 역할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뭔가 남과 북을 공평하게 보는 시각으로 남과 북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고 신뢰가 조금씩 구축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막강한 제3의 그룹이 필요한데, 그게 숫자적으로는 우리 재외동포들 몫이 아닌가. 그런데 재외동포 사회는 아직 또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룰 어떤 성숙함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줌 모임을 할 때 처음부터 줌 링크를 공개하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줌 링크를 보내준다고 했고,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만 소수라도 모여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일은 신뢰를 쌓도록 자극하지 않고 조금씩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한 통일운동 개념에서 아까 김성건 위원장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번에 대북전단 보내고 북에서 쓰레기 풍선 보내고 또 남에서 확성기를 재가동해 가지고 약 2시간 동안 확성기로 뭐라고 하다가 2시간만 하고 그 뒤로는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남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다가 계속 하지 못한 것 이유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북을 자극하면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못했다라고 신문방송이 어제 방송한 걸 봤습니다. 이런 확성기 방송하는 것까지도 미국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각 중에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 얘기는 수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수교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24주년 6.15 그 기념 해외동포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계시는 그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치권에 또 미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재외 동포들의 메시지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리하면 북미 수교를 제한하는 재외 동포 서명운동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의 조시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국 정부에게 전쟁 연습보다는 평화 연습을 하고 북한을 갖다가 그 비정상 국가라고 질타하기 전에 수교를 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기여를 한다면 한반도 평화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미국의 각 지역의 뭐 상원, 하원 의원이나 또는 이제 새로 백악관이 주인이 될 다음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들에게 미국 동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이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5만 명, 10만 명, 20만, 50만 명이 참여해서 그 서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 내용은 전쟁 연습보다는 평화 연습을 하고 북한이 비정상 국가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데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했으면 좋겠다. 월남하고 전쟁하고 뭐 다 해도 미국하고 수교해가지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서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돕는 게 신뢰가 쌓인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3단계 평화통일의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를 할 때 그때 대회장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회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통할통자 남북통일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신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끔 페이스북 같은데 그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그래도 가장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철학을 이어받고 그래도 가장 정통성 있는 통일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께서 통할통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할통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포토존으로 청와대 벽에 걸려 있었고, 북에 김여정 하고 누가 왔을 때 청와대에서 기념 촬영한 장소 포토존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통할통자하고 한반도를 지도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통일이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그 서점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처음 사용했던 안중근 서예전에다 출품했던 통할통자가 그렇게 쭉쭉쭉 돌아서 청와대의 포토존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양산 책방의 포토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작품으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 통할통자의 통일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게 북한하고 수교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이 중심돼 가지고 서명운동, 요즘에 서명운동은 매우 간단하잖아요.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연결해서 한 몇십만 명을 한 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우리 강창구 회장님이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시영 회장님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전 세계 50만의 재외 동포들이,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에게 북한하고 좀 전쟁 연습 같은 거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평화 연습, 친해지기 연습, 궁극적으로 수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A를 갖춘 성명을 해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새로 된 대통령한테도 그걸 전달하고,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통일운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두서가 없었지만 그 통할 통자 통일운동하고 특히 미국에게 우리가 좀 A를 갖춰가지고 점잖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시민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해준 뉴질랜드 곽상열 대표가 뭐 비즈니스도 매우 바쁘시겠지만 좀 부드럽게 이 일에 좀 핵심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은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도 일본 정부에게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서명운동도 할 수 있으나 미국이 하면 일본은 뭐 실처럼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200만, 250만 재미동포들이 이 문제, 특히 우리는 지난번에 종전선언이랄지 뭐 평화선언이랄지 이런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일부 좀 의식 있는 우리 재동포 통일운동가들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또 그 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서명운동 여기에 재동포들이 힘을 모으면 이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전쟁하지 말고 평화연습하자는 것인데 하는 것이고 그거를 미국 제외 동포들 중심으로 한 10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서명해가지고 미국 정치인들에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백악관에 전달한다면 제가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실 때 독립운동한 거 그 이후에 1945년 이전까지 해외 독립운동했던 그러한 외국 선열들에게 떳떳한 그 후진이 되지 않을까. 36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려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 바치고 재산 바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고박 이해해가지고 72년 동안 두 나라가 동강나 있는데 이걸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세게 바치고 뭐 재산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립운동 한 것처럼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독립운동이면 지금은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낭만적 통일운동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한 통일운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내 죽으면 이제 시신을 하얼빈 공원 살짝 곁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독립이 완전히 되거든 한국 고국으로 반장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유해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유해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가지고 무슨 서울 동작동에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북한에서도 똑같이 북한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고향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게 되면 함께 찾아야 되고 함께 찾게 되면 의논해가지고 고국으로 반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하잖아요. 남북 때문에. 결국은 안중근 의사 유해가 오면 38선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돼가는데 이것으로 두서없이 마치지만 우리 이 두서없는 거를 곽상열 대표가 좀 잘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서명운동은 매우 쉽잖아요.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간결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구글에다가 돌리면 오늘 밤부터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쉬운 것이다.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개념의 남북 교류 협력 운동에 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어, 통일은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다소 폭력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이 아니고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의 통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오늘 강연해 주신 정광일 재국민 유권자인들 공동대표님과 수많은 줌 미팅을 함께 진행해 왔었는데요. 뭐 떠오르시는 분들이 뭐 가깝게 최근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한명숙 총리님, 전세현 전 장관님,
이종걸 미납 의장님 등등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정광희 대표님의 강연을 목적으로 제가 오늘 미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뿌듯하고 그 내용이 평소 주장하셨던 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더욱 뿌듯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재자로서의 재동포들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즉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갑자기 뉴질랜드를 얘기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동포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것을 미국 정치권에 전달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각 도시의 대표자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동지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해서 서명운동이 모든 재동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것으로 오늘 그 6.15 온라인 기념식을 마치고 각 지역에서 각 도시별로 많은 분들이 대표자분들 그리고 동지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히 오늘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그 김봉선님과 주시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